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수필은 어린 시절의 상처, 외로움, 무기력함 속에서도 새해를 보며 버텨온 개인적 경험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치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2020년 환경신춘문예 수필 당선작입니다. 조혜연의 새해.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새해를 보고 새해를 볼 수 없을 땐 새해를 상상해왔다. 8살 때부터 치기 시작한 피아노마저 근초염으로 5년 전 그만둬버리고, 내게 취미라고는 새해를 보고 새해를 상상하는 것이 유일하다. 눈앞에 있지 않은 새해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무실 내 옆자리의 후배는 신기할 정도로 새하얀 피부와 유독 새빨간 입술이 백문주를 쏙 빼닮았다. 뭐 때문인지 매사에 부르퉁한 얼굴로 혼잣말이 잦은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새카만 까마귀를, 아파트 근처 편의점의 숨을 남짓한 야간 알바생은 검푸른 눈매가 도드라진 동고비를 닮았다. 세상에는 새를 닮은 사람이 아주 많다. 개나 고양이를 닮는 것처럼 사람들은 새를 닮기도 하며 특별하거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하필 새를 보는가 하면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캠핑을 가고 맛집 탐방을 다닌다면 나는 새를 본다. 하필 새가 아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번식기나 월동기가 되면 주말을 이용해 순천만 섭지나 남해 강진만, 창원 주남 저수지, 강화도, 낙동강 하류 얼습도, 충남 태안 천수만 등 전국을 돌아다닌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직 새를 볼 수 있다면 거리는 상관없다. 새를 보러 가는 길은 실제로 새를 보는 것만큼이나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새를 볼 때는 그냥 본다.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오롯이 새 자체에 집중한다. 새를 보기 전에 애써 걱정이나 고민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 뭘 하려거나 억지로 누군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눈앞의 새를 보면 된다. 숨죽인 채 새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비워져 있다. 새를 보는 동안 나는 서서히 가벼워진다. 비어있을 때나 자신은 아주 가볍고 가벼운 것은 늘 옳다. 나는 끓어 넘치는 것을 혐오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고 하등 무용하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나는 새를 본다. 긴장했을 때도 새를 보고 황당하거나 창피할 때도 새를 본다. 새를 볼 수 없을 땐 새를 상상한다. 상상까지 새를 보는 일의 포함인 것이다. 사람들은 새를 보는 일을 일면 생소해 하면서도 마땅찮게 여기는 구석이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새를 보는 일을 굉장히 수고롭게 생각한다. 일례로 내가 주말에 새를 보러 간다고 하자 사수는 비꼬듯 말했다. 뭐? 새를 보러 간다고? 뭐하러? 새를 보면 떡이라도 나와? 새를 보는 것을 하찮게 여기니 새를 보는 나도 하찮아 보였던 걸까? 떡이 나오냐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뭘 바라고 새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새를 봐도 내가 얻는 건 없다. 새를 보는 일은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문외한은 아니다. 새라고 나 같은 새가 아니라는 것을 새를 보고 구분할 정도는 된다. 그렇다고 또 자랑할 만한 수준도 아닌 것은 지구에는 8,600여 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700여 종이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그저 협소한 나의 생활 반경 내에서 꼭 필요한 만큼 보일 뿐이다. 봄이 되면 한반도에 날아와 번식하는 여름철새, 겨울철에 머무는 겨울철새, 봄이나 가을에 잠시 들렀다 가는 나그네새, 늘상 볼 수 있는 텃새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꾀꼬리, 뻐꾸기, 찌르레기, 제비, 소쩍새 등은 여름철새다. 겨울철새로는 기러니, 고니, 두루미, 양진이, 말똥가리 등이 있고 노랑 딱새, 흰 눈썹 집바퀴, 촉새, 긴 발톱, 할미새 등의 나그네새와 박새, 딱새, 까마귀, 까치, 잠새, 황조롱이 등은 텃새다. 가끔 나는 지구에 서식한다는 8,600여 종의 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싶은데 이내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하고 허무해진다. 가만히 새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새가 있고 새를 보는 내가 있다. 단촐하고 홀가분하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새를 보고 있으면 지구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나는 오로지 새를 기다리고 새가 있으면 보고 또 기다리고 다시 본다. 저물녘 녹아내리는 듯한 하늘을 무리지어 비행하는 풍경 앞에서 자연스레 겸허해진다. 어떤 순간은 감히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고 담으려는 찰나 지나가 버린다. 마치 인생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을 잡아둘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다. 탐조용 스코프나 망원렌즈 같은 전문적인 장비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새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서 새를 본다는 건 저장이 아니라 비움이다. 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이다. 내가 새를 보러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걸 아는 지인은 내게 새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약속도 취소할 만큼 사람보다 더 나는 거의 평생 새를 봐왔으며 새와 견줄 비교 대상은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무심코 타인에게 가혹하게 군다. 새는 내가 가장 부서지기 쉬웠을 때 내게 왔다. 나의 최초의 새에 관한 기억은 10살 때로 외할머니의 집마당에 자그마한 새가 날아든 일이다. 눈 위를 디디며 자그마한 발자국을 남기던 녀석은 몸의 윗부분이 붉은 갈색이었다. 동작이 재빠르고 움직일 때마다 꽁지를 좌우로 쓸어댔다. 그것은 몹시 부드러울 것 같았으나 손에 쥐기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의 겨울 나는 인천의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아버지의 수술과 장기 입원 생활로 엄마가 나를 보살필 여력이 안 됐기 때문이다. 나는 겨울에 눈 덮인 한적한 동네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새를 쫓아다녔다.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푸르스름한 바닥 위로 직
어깨에 기울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는 얌전히 앉아 공기놀이나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숨이 다 넘어갈 정도로 달리고 몸을 움직여 혼을 빼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가만히 있으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나는 그 추운 겨울을 헤집으며 새를 쫓았다. 그러는 동안은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두려운 상상과 망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바짝 은 몸으로 돌아가면 외할머니가 상기된 내 얼굴을 몇 번이나 어루만지고 차가운 몸을 품에 보듬고 가만가만 어르고 달래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한 달 남짓 머물렀지만 때때로 나의 시간은 여전히 그때에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의 겨울을 생각하면 하얗게 넘봤을 이른 마당을 찾아들었던 그 작은 새와 함께했던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겨울은 새에게 치명적인 계절이다. 헐비는 겨울의 한가운데서 새들을 위한 안식처는 찾아볼 수 없다. 마땅히 몸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창공을 휘저으며 먹이를 찾는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천적들의 위협과 추위, 허기로부터 몸을 숨기려 날아든 녀석을 외할머니는 정성스레 거두어 주었다. 아마도 나의 시간이 여전히 그의 겨울에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평온했던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날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 위를 디디고 간 작은 발자국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젠가 초라가는 새를 본 적 있다. 새를 볼 때는 그저 새를 볼 뿐이므로 새가 초라가는 동안 그저 지켜보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날개를 뒤집은 채 빠르게 초라가는 새는 능선 너머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이따금 그 초라가는 새를 떠올리고 무기력함에 젖는다. 내가 어쩌지 못한 일들, 부정하고 불합리한 일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함으로써 부당함을 감내해야 했던 지난날, 세상은 참으로 불가해한 현상들로 끌어넘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새를 본다. 새를 생각한다. 가벼워져라, 가벼워져라. 주문을 외운다. 날아가라, 날아가라, 훨훨. 조혜연 수필가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새를 본다는 건 저장이 아니라 비움이다. 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이다.